다시 읽는 고사성어 5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사굿이란 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이 굉장한 스토리를 가진 낱말은 아닙니다만 옛 문헌에 나오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실사굿이, 그리고 또 실하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실사굿이라는 네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서 뜻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그냥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실사굿이 좀 실용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글자 한자 따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자 한자 따져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 생활, 언어 생활이나 또 낱말이나 이런 것을 보는 그게 실사굿이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새겨보는 것이 실사굿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실사굿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많이 쓰는 글자들이에요. 실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사는 일, 구는 구한다, 시는 옳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예요. 자, 열매실은 우리 과실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식물의 열매가 잘 맺었다 할 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집을 뜻하는 집면자가 있습니다. 위에,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관입니다. 관, 뚫는다, 꿰뚫는다 할 때 관이에요. 관은 이것은 보면 아래에 보면 이렇게 돈을 뜻하는 조개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부분도 이것도 뚫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꿰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돈을 꿰맨 돈꿰미다. 옛날에 엽전 같은 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줄로 엮어서 이렇게 돈꿰미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집안이다. 그 집은 천실하겠죠. 그렇죠? 뭔가 내실이 있고 알부자일 수도 있고 뭐 드러난 부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부자 같은 그런 것이다. 열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안이 속이 여물지 않고 속이 이렇게 비어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 속이 꽉 차있다, 그런 뜻으로 열매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사자는 옛 글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와 손을 뜻하는 이런 글자예요. 손을 뜻하는 이 글자로 돼서 이 가운데 중은 깃발이다, 이렇게 장군의 대장군이 있는 그런 진영에 있는 깃발의 모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고 있다, 들고 뭐 하느냐, 저기 산천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것이 나중에 일로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는 구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죽 옷의 모양이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의 모양이다. 가죽 옷의 특징은 좀 안으로 이렇게 죄어온다. 그래서 몸을 안으로 죄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운데로 구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옳다예요. 옳다. 이것은 날일자, 해와 발을 정자입니다.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리고 길이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같은 위치를 돌죠. 그래서 그것은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사굿이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실사,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사전 하나 따져보는 것도 실사굿이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로 있는 일, 사실되는 일이다, 실제 하는 일이다, 그렇죠? 사실이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구체적인 일이다, 사실이긴 한데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일, 그리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일, 그렇죠? 그리고 또 실속이 있는 일, 실용적인 일, 이것을 실사라고 이렇게 풀이한 사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사굿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그런 사실의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굿이 옳은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사실의 바탕을 두고 옳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는 것을 가려내는 것을 실사굿이라고 하죠. 사실의 토대를 두지 않고 허황한 가정, 허황한 공상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항상 뭘 판단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실제 일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자, 이런 것이 실사굿입니다. 이것은 보면 청나라 때 청조에 고정학파가 있었는데, 고정학파들은 공론만 일삼는 양명학의 주자학의 일종이겠죠. 중국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창한 학문. 양명학은 공리공론을 주로 일삼는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대한 반동으로 내세운 표다. 그래서 공리공론, 허황한 것에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것, 그것이 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고정학파다. 고정은
뭔가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학자들은 정확한 고정을 존중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 연구 입장이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에서 뭔가 진리를 찾자 하는 것이 중국 청조의 고정학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이 실사굿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서의 한헌왕 덕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어떤 문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실사굿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한헌왕이 누구냐? 이제 중국의 전한시대의 학자다. 중국의 한나라, 네.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죠. 네. 그래서 성은 유씨예요. 유방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경제의 아들이다. 한나라 경제의 아들,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하간이란 곳에 이제 왕으로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으로 됐는데 성은 물론 유씨죠. 이름은 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간의 왕이면서 나중에 시호가 헌왕이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간헌왕이라고 하고 이름은 덕이다. 실제 이름은 유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을 좋아해서 옛날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존중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수학호고 실사구시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나온 것을 보니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학호고 학문을 닦아서 학문을 닦고 옛것을 좋아한다. 호고 그리고 이를 참되게 해서 실사 참되게 해서 옳은 것을 찾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청나라의 고정학파들이 이 실사굿이라는 낱말에 중시를 해서 이러한 학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실사굿이 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사굿이 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사굿이라는 낱말처럼 이렇게 학문을 하는 것이 실사굿이 학이다. 이것이 줄여서 실학이다. 실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학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보면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이다. 허황한 학문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용이 되는 학문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중엽에 성리학의 관념론을 벗어났다. 아까 앞에서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의 그 성리학, 즉 주자학적 세계관 그런 성리학의 관념을 벗어나서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학문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후대에 이름을 붙였겠죠. 그 사람들 당시에는 실학이라고 아마 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학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실사굿이다. 또는 이용후생이다. 경세지형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한마디 들어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했다. 여기에서 실사굿이 학에서 실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굿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항상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전을 한번 따져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면에 동꿰미 관입니다. 꿰다는 관이에요. 이 관은 이것 자체도 꿰다는 뜻이에요. 꿰관, 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이제 동꿰미 관이고 또는 꿰다는 뜻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낱말을 많이 씁니다만 관철한다든지 이런 뜻도 씁니다만 야 관록이 있다. 저 사람 참 관록 있게 생겼어. 이러면 좀 붕체가 듬직하고 이런 사람을 관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도 이 관을 쓴다. 이것도 뭔가 자기에게 어떤 급여로서 오는 소출이 되는 어떤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제 주로 쓸 수가 있죠. 돈이 없고 이러면 깨지하면 관록 없게 보입니다. 자, 이 관자에 이제 마음심, 신방변을 붙이면 버릇이다. 마음을 꿰뚫고 있으니까 하나의 버릇이다. 이렇게 되겠죠. 관습이다. 습관이다. 자, 이런 말을 열매실자에서 같이 관련된 글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사자가 나왔죠. 일사자는 앞에서 제가 가운데 중자와 손을 뜻하는 이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계열의 글자예요. 가운데 중에 여기에도 손을 더한 글자예요. 이것은 역사라고 할 때 사죠. 역사를 쓰는 사관이 손으로 붓을 잡고 가운데로 적는다.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지 않고 중립적으로 글을 적는 사람
그것이 사다. 그것을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편단심으로 하나. 그렇게 적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 관리할 때, 관리할 때 리가 되겠죠. 벼슬아치 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관리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 하여금사 이렇게 합니다. 하라고 시키는 것. 사역시킨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여기에 같은 계열의 글자예요. 이 사자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 글자들이 좀 비슷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중과 관련해서 획을 하나씩 더하면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할구자, 실사구시의 구할구자는 가죽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한다. 중심으로 모여든다. 구애를 한다. 구인을 한다. 사람을 구한다. 직장을 구한다. 굳이. 구심력,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중심으로 다가가려는 힘. 반대만 이제 원심력이죠.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다. 구심력. 여기에 구슬 옥을 붙이면 공이다. 왜냐하면 구할구자가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둥근 모양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담하다. 그런 이제 구슬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칠복을 붙이면 건질구, 구원한다 할 때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실사구시의 시자는 옳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시인한다, 시인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그렇죠?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시인한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시정한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 바르게 옳은 방향으로 바르게 하는 것을 시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말은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한다. 그것이 시시비비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또는 줄여서 시비를 가린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다. 옳을시. 너는 그러다.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내로남불을 이렇게 한자로 유시간 척하면서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고쳐서 2020년도 올해의 사자성어인가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옛부터 있었던 게 작비금시. 작은 어제죠. 어제는 틀렸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은 옳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에서 우리가 옳을시 이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사구시, 실하. 실사구시 하기 결국 실학이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도 우리가 평소에 대략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한자로 체크하면서 본 뜻을 따져나가는 것은 낱말 공부의 실사구시적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